이번 영상에서는 챗GPT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2022년 12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챗GPT 사용법부터 활용 사례,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챗GPT는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인데요. 지난 12월 공개된 지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모았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넷플릭스는 40개월, 페이스북은 10개월 동안 해낸 일을 단 5일 만에 해낸 것입니다. 구글은 챗GPT를 최고 등급의 위험 레벨인 코드레드 등급의 위험 요인으로 선포하기도 했죠. 그리고 공개된 지 2달이 지난 2022년 2월 기준 챗GPT는 월 사용자 1억 명이 넘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23년 상반기에 챗GPT4가 출시되면 현재 기준의 데이터가 수집될 것이고 사용자도 10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챗GPT는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입니다. IT 업계의 거물들이 설립한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연구소의 오픈AI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작동 방식은 챗봇과 유사합니다. 질문을 입력하면 대답이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주제를 질문하게 되면 글의 개요, 요약도 가능하며 이메일 작성, 코드 작성 등이 가능합니다. 꽤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구글 등의 기존의 검색 서비스가 정보를 보여줬다면 챗GPT는 정보를 순식간에 정제된 텍스트로 도출됩니다. 그러면 한번 챗GPT를 실행해보겠습니다. 저는 챗GPT에게 챗GPT를 설명하는 기사를 작성해줘라고 질문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챗GPT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답변해줍니다. 현재 버전은 2021년까지의 지식까지 학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부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찾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컨대 지금 유행하는 밈을 찾는다던가 여행지에서 맛집을 찾는 경우에는 구글 검색이 여전히 더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또한 기존의 정보를 학습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답하는 AI의 기본 메커니즘의 특성상 편향적인 대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은 챗GPT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위대한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고 하며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을 챗GPT에 의존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단계의 챗GPT는 모든 상황에서 정답을 알려주진 않지만 가치 중립적인 정보의 검색과 정리, 문서화는 빠른 시간 내 해결해줍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간단한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버전인 챗GPT 플러스도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원가입부터 해보겠습니다. 챗GPT 링크로 이동 후 왼쪽 하단에 Try 챗GPT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사인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마쳤으면 다음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화면 하단에 질문을 입력하면 챗GPT에게 일 시킬 준비 끝입니다. 다음은 챗GPT 질문 입력 팁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든 순식간에 답을 해내긴 합니다만 챗GPT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질문, 프롬프트를 잘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팁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영어로 질문하기. 두 번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세 번째, 챗GPT에게 역할을 부여해보기. 이 세 가지 팁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얻고자 하는 답변의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활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어 분야로 작문이 가능합니다. 교정, 번역, 대화 등이 가능합니다. 코딩, 코드 리뷰, 코드 개선 등과 같은 개발 분야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사파를 만들어주는 타사와 오픈AI에서 개발된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달리 1.2도 있습니다. 챗GPT를 사용하면 업무 효율성을 대폭 올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직장인을 위한 챗GPT 활용 방법으로 기획안 작성, 이메일, 요약, 아이디어 도출, 콘텐츠 제작 등이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글쓰기를 시켰습니다.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물류 로봇의 장단점에 대해 글을 작성하라고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을 써달라고 부탁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챗GPT를 글쓰기, 아이디어 도출, 이메일 작성, 회의록 요약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을 그대로 사용하기엔 부족한 점이 보이지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즉시 검색해서 문서로 만들어주는 유능한 비서가 생겼다고 보기엔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코딩에 코드 모르는 사람들 많으시죠? 이제는 직원에게 시키듯 친구에게 부탁하듯 스스로 할 줄 몰라도 챗GPT가 코드를 짜줍니다. 챗GPT로 코드도 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코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f문을 사용해서 100 이하의 소수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파이썬으로 답을 해줬네요. C 언어로 바꿔달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순식간에 코드를 짜줍니다. 챗GPT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빠르게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요. 외국어 공부에 활용하거나 법률, 의학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실험에서 챗GPT는 미국 의학 시험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성적은 C+로 낮은 편이었지만 로스쿨과 MBA 과정도 합격했다고 합니다.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챗GPT에 사용된 것보다 낮은 버전이긴 하지만 유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API가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API라는 건 특정 서비스의 정보를 외부의 사용자나 서비스가 쓸 수 있게 공개하는 걸 말합니다. API가 무료로 공개되어 있다는 뜻은 챗GPT 사이트에서 AI와 대화하는 경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서비스 위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API를 활용해서 아이폰 시리와 연결해서 개인 비서를 만들어봤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IT 업계에선 챗GPT 위 API를 활용해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GPT-3를 활용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소개해주는 웹사이트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단어를 활용해 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 제품 이름을 생성해주는 서비스 등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 등 재미있는 서비스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공개된 이후 챗GPT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대중성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장은 사회 전반에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켰죠. 과학계는 챗GPT를 논문 저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답해야 했습니다. 언론사는 챗GPT로 기사 쓰기 실험을 시작했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구글은 바득바득라는 챗GPT 대항 말을 2월 8일 론칭했고, 중국의 바이두는 어니봇이라는 챗봇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AI는 앞으로도 시장을 움직일 키워드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CB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생성형 AI 스타트업이 조달한 자금은 무려 26억 5,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2017년이 7,100만 달러와 비교하면 5년 만에 37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론 아직은 한계도 많습니다. 레이처즈는 챗GPT가 그럴듯한 헛소리, 플로저블 불시트를 양산하는 경향도 있다며 논문 저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IT 매체 시넷은 GPT로 생성해낸 기사의 절반 이상이 팩트체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실험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계는 현재 수준에 대한 비판이지 AI가 향후 산업에 미칠 영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낼까요? 현재까지의 흐름을 기반으로 챗GPT의 시사점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생산성의 비약적 증가입니다. 챗GPT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자연어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디어 구현의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뜻이고, 곧 개인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콘텐츠 제작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오픈 AI사의 또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 달리를 활용하면 이미지도 순식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챗GPT로 글을 순식간에 쓰듯이요. 챗GPT가 쓴 시나리오에 달리해 앞으로 2년 뒤면 콘텐츠의 90%는 생성형 AI가 제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죠. AI를 활용한 제작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역량도 제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의 의사결정 시스템, 거버넌스의 변화입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는 AI가 더 개발되면 자본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I가 인간 대신 수익을 창출하는 세상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는 지금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샘 알트먼은 AI는 스스로 일의 수익을 발생시킬 텐데 이를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가 관건일 것. 이라면서 또 AI를 누가 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소유한 회사는 어떤 지배구조로 구성돼야 하는지 등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방식을 상상하는 것은 인간의 숙제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챗GP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얼리어리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납니다.